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수가 이렇게 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자수도 왕지고 묘목도 왕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왕지는 생설의 소국적입니다. 생하고 설하는 게 소국적이죠. 생설의 소국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왕지가 많다는 것은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정적입니다. 묘의 입장에서는 수생목이 일어나는데 수생목이 소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수생목은 까다로운 조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묘를 방국적 입장에서 묘가 방국적 입장이라는 것은 방국적 입장, 묘가 방국적 입장이라는 것은 임묘진 내 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묘를 방국적 입장에서 보면은 임묘진인데 목의 세력적 입장에서 방국은 뭐냐면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력. 이 세력적 입장에서 수생목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의 세력이니까 세력적 입장에서 수를 쓰고 싶다 이거죠. 본인은 세력을 주관하니까 수생목을 세력적 입장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가 신자진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수라면은 목의 세력적 입장에서 수생목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의 세력이니까 세력적 입장에서 수를 쓰고 싶은데 수가 신자진 삼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수라면은 묘목이 방국적 세력이라 하면은 이 방국적 세력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겁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입니다. 근데 삼합적 자수라면은 삼합은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생설이 맞질 않습니다. 방국의 이 묘는 세력적 입장에서 쓰고 싶은데 들어오는 수생목이 뭐냐면은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들어오니까는 코드가 맞진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생설이 잘 맞질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자묘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묘목 입장에서 수를 쓰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묘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묘형이 생긴 것입니다. 세력인 묘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기적인 작용을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입니다. 그냥 자수와 묘목이 있으면 수생목이 소국적으로 작용된다 하면 되는데 주변 조건이 방국이나 삼합의 성질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이겁니다. 형은 조절한다는 뜻인데 또 형은 형벌인데 형벌이라는 뜻은 모양을 다듬는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형작용은 기본적으로 방국이 기준입니다. 즉 세력이 기준이다 이거죠. 자묘형이 이렇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자축 방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해묘미 삼합과 연결될 때 또 일어나는 작용이 자묘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의 세력의 입장에서 수생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력 중에서 수생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는 이 삼합의 신자진이 임묘진의 방국을 생하는 수생목이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해자축의 방국의 자수가 해묘미의 정신적인 삼합의 묘를 생하는 거죠. 같은 자묘형인에도 목 입장에서 수를 받아들이느냐, 수 입장에서 목을 생하느냐, 요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의 세력 입장에서 수생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자축수는 세력인데 해묘미 삼합으로 기로 연결됩니다. 똑같은 자묘형인데 다르다 이거죠. 이러한 내면적인 구조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서로 형한다고 해서 상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상형이라고. 상형이 이게 아니고 이거죠. 자묘형은 수생목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목의 입장이냐 수의 입장이냐가 다른 것이죠. 이런 깊이까지 생각하니까 골치 아픈데 사실상 제대로 알려면 이런 수준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디테일하게 사건의 육하 원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다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자묘가 있으면은 수생목의 문제인데 이것이 수의 입장인지 목의 입장인지 이것이 해자로 되어 있는데 묘가 붙을 때는 임묘진으로 연결되면 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생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자축으로 되어 있는데 임묘진으로 되어 있으면 수생목이 잘 된다 이거죠. 이럴 땐 자묘형이 아닙니다. 임묘진이 있을 때 신자진의 생을 받거나 해자축이 있을 때 해묘미의 수생목을 할 때 자묘형이지, 해자축이 임묘진의 수생목을 할 때는 이 자묘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생목을 잘하기 때문에 수생목의 코드가 잘 맞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묘가 있는데 해수가 오게 되면은 자묘형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묘형이 있는데 해수가 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가 있다 입니다. 사주에. 근데 이렇게 사주에 해묘가 있다. 이렇게 방국적 입장에서 자수가 있는데 해묘가 있어갖고 이게 삼합적 입장에서 수생목이 될 때는 이때는 자묘형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형 발생한 것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묘를 보는 것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목생화입니다. 묘를 보는 것에 목생화가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화에 의해서 묘가 탄력을 갖추게 되어 목적을 부여받으면 이러한 형의 작용을 모두 수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또 조토가 개입되면 수정이 됩니다. 자묘형은 형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생극재화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생극재화를 바탕에 놓고 형충파해를 얘기해야지 형충파해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조건 오고 뭐 형충파해를 따로 얘기해 갖고서 뭐 형했다, 건강이 안 좋다, 뭐 관제구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 이것이 생극재화의 논리에서 벌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극재화의 관점에서 생설극재의 관점에서 왜 자묘형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묘형은 수생목인데 수생목의 조건이 얼마나 안정되게 조건에 맞게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수생목이 잘 안 될 때 형이라 이야기하고 형이 되면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을 부여하는 것, 즉 화토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자묘형은 수생목이 잘 안 된다, 서로의 입장이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묘가 화토와 연결되면은 자수를 자기 입장에서 끌어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을 수정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충과 형을 논할 때 인신만 있으면, 충과 형을 논할 때 인신이 충도 되고 형도 되죠. 어떤 때는 충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형이라고 그러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런데 어떤 때 충이고 어떤 때 형이냐 하면은 인과 신만 있을 때는 이게 충입니다. 그런데 신이 자가 있는 경우에 인신은 이건 충이 아니고 형이고, 만약에 인이 오가 있는 인일 때 신이 오면은 인신이 형이 되는 겁니다. 충이 아니고.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신은 충도 될 수 있고 형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형이 되는지 충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형은 인묘진 방국과 신자진 삼합이 만날 때 세와 기의 충돌이 생기므로 형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신형, 자묘형, 진진자형 되죠. 그러니까 인묘진, 신자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신형, 자묘형, 진진자형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세와 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형태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인으로 돼 있을 때, 생극제어로 논하면 신이 긍극목하면서 신이 자를 생하고 있습니다. 신이 긍극목하면서 신이 자를 생하고 있죠. 이럴 때는 처음에는 인수칭이 됐다가 신자로 또 생도합니다. 신이 인신이 충이 아니라 생도하면서 충이 되므로 이럴 때 인신의 관계는 형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형은 충과 달리 비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비껴 맞아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금방은 별로 아프지 않다가 며칠 지나면 증세가 나오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사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맞습니다. 실력이 생긴다는 것은 사주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초 개념을 정확히 터득한 후에 임상을 많이 하다 보면 사주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심플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이론이 집적되므로 한눈에 관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묘형을 채성으로 논하면 자수는 C입니다. 자수를 채성으로 논하면 자수는 C죠. 그러면 C는 어디서 만듭니까? 생식기관에서 만든다 이거죠. 자수는 인체로 보면은 생식기관입니다. 묘목은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묘목은 생식기관을 발현하고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생식기관에 대한 말초적 신경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묘로 연결되면 생식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묘형이 긍정적이면 생식기관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으로 산부인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묘형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생식기를 잘못 쓰는 것이죠. 그러면 임질, 매독 등 성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자궁질환, 전립선 질환, 비뇨기과 질환, 이명, 이비 인후과 질환, 불륜 등 여러 가지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체성적 입장에서
수생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다,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묘형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화토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묘가 주도적으로 자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고, 묘목이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을 잘 발현해서 쓸 수 있다면 자수는 묘목을 지원하는 조건을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수는 천천히 나가므로 해수처럼 한 번에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수는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근데 자묘는 묘목이 조건을 갖고 자수와 연결되어야 자수가 딸려옵니다. 그때 오는 것은 정리된 자수가 오는 것이니까 쓰는 것에 대한 조건이 다른 겁니다. 묘목이 해수를 끌어다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해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자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단일한 형태로 연결되는 것이죠. 묘가 해수로 업을 만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한 것이고, 묘가 자를 만나서 업을 만들면 유일한 것입니다. 단일한 형태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비유하면 병원을 차렸는데 진료 과목이 많은 것은 해수와 연결될 때이고, 자수와 연결되면 단일 과목입니다. 전문이죠. 한마디로 산부인과 딱 하나만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자묘는 도화살로서 형을 일으킨 것이니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이성문제, 불륜 등으로 발현되고, 일시에 자묘형이 붙으면 부부불화와 자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전 명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축생 병신을 기묘일 갑자실에는 남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자묘형이 이렇게 있죠. 상관격입니다. 신월달에 태어난 기토죠. 그래서 상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관격인데 이 수목이 좀 왕하죠. 그래서 상관으로 관을 다루는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떠냐면 자기의 이 식상이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행위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로, 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조정해가는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 혁신가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회 질서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명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로. 여기서 이 갑기학과 자묘형이 있죠. 이것을 고서에서는 뭐냐면 골랑도하라 그랬습니다. 청간지압을 골랑도하다 이렇게 이제 고서에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골랑도하를 갖추게 되면은 음란함의 극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골랑도하라고 그냥 다 뭐 음란함의 극치는 아닙니다. 사주 구조가 잘 돼 있으면은 또 좋게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구조가 안 좋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본처가 있었는데 목회 활동을 하다가 신도 25세 자기 신도인 25세 연하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는 화병으로 사망하고, 연하의 여인 엄마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인 묘와 나의 행위인 신금과 이렇게 귀문관살, 요 묘신의 관계는 귀문관살, 원진살 그러죠. 귀문관살, 원진살.
그러니까는 귀문관이나 원진이라는 건 뭐냐, 원망하고 저주한다는 얘기고, 귀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군과 나의 행위와 묘신이 걸렸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부간에 정신적 갈등이 생기고, 또 이 자수는 연하의 여자인데, 연하의 여자인데 신자로 이렇게 금생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 그러니까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뜻이 이 여자한테로, 연하의 여자한테로 신자로 금생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자수는 또 간목을 생해갖고 각기합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 기토가 간목에 잡혀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묘형은 이제 이렇게 수생목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으로 수목이 부정적으로, 수생목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묘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입니다, 화. 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천간에 있는 이 병화는 병신합으로 거의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근이 없는 병화가 병신합으로 죽어 있죠.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약하고 화운이 일찍 들어오는데 이것이 너무 일찍 들어가 끊어졌습니다, 화가. 그런 것이 이제 애석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연하의 여자와가도 자묘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연하의 여자가 잠적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금이 자수하고 통하니까는 이 남자가 여자에 빠져서 산으로 여자를 쫓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자수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수 입장에서는 목이 식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이 강하면 정적인 매력이 강하죠. 그래서 여자의 매력이나 언행이 이 갑기합으로 나를 묶죠. 그러니까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자묘형이 잘못 작용이 되면은 분류를 만들어 갖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주 구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